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혹시 지금은? 안녕하세요. 저는 100억대 매출로 이어지는 GFA 초기 테스트 웨비나 발표를 맡게 된 CCFM 마케팅 사업부 박용 마케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GFA 초기 테스트를 진행하는지, 또 100억대 매출까지 스케일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어, 시작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콘크리트 파머스 퍼포먼스 마케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매출 영원에서 150억을 함께 성장시킨 마케터입니다. 현재 네이버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누적금은 약 한 25억 이상 정도 사용을 해본 것 같고, 월로 따졌을 때 최고 많이 사용해본 경험이 4억 이상 정도 사용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케팅 사업부 소속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카테고리 경험을 많이 해봤고요. 매체도 메타, 구글 GFA, 카카오 이외에 네이버 쇼핑블록이라는 광고 상품과 NOSP라는 보장형 광고 상품도 집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요 세 가지로 좀 구성을 했고, 바로 첫 번째 목차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엔 매체 광고 라이브 전 사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바이럴 상세 페이지, UI, UX, 또 저희 퍼포먼스 성과 개선 시나리오, 매체별 KPI 설정 방법, 요 부분은 좀 사전 체크리스트와는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한데, 좀 많은 광고주분들이 문의를 주신 부분이긴 해서 좀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좀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는 뭐 USP나 소구점만 잡고서 그냥 돌리면 성과 나오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좀 다양한 카테고리와 많은 브랜드의 초기 준비를 진행을 하면서 요 초기 준비의 정도에 좀 초기 성과가 갈리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초기 라이브 준비가 초기 성과의 약 80% 이상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라이브 준비 이전에 저는 요 세 가지를 좀 집중해서 점검을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소비자 검색 경험, 점검 및 구축. 두 번째, 더 보고 싶은 상세 페이지 구축. 세 번째, 모바일 UI UX 점검 및 구축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소비자 검색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좀 요 모델, 소비자 구매 행동 모델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시장이 좀 고도화되기도 하고 좀 브랜드 수도 많아지면서 소비자 역시 단순히 저희 광고만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좀 대중적으로 좀 정립화되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요 아이사스 모델인데, 좀 인지와 관심 단계를 거쳐서 검색 단계를 거치고 구매를 결정을 한다라는 모델이고요. 또 좀 최근에 들어서 정보가 좀 많이 포화되면서 좀 변형된 모델도 생겼는데요. 좀 이 모델은 아이스시스라는 모델인데, 이제는 검색 다음에 바로 구매 단계로 이어가지 않고 비교와 검토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구매 행동 모델로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소비자분들은 검색만으로, 또한 구매 전 단계 검색만으로 검증을 끝내지 않고 비교와 검토 단계까지 꼭 거치고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요 소비자 검색 경험을 더 강화하고 더 점검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자사 브랜드와 좀 저희 브랜드 제품명을 검색했을 때 어떤 콘텐츠와 키워드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좀 집중해서 점검을 합니다. 요 예시로 좀 착한 구두라는 브랜드가 잘 돼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우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저희 자사몰 링크가 최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우리 제품 브랜드는 어떤 키워드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또 GFA만 한다고 네이버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비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와 제품명을 검색을 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꼭 진행 매체 이외의 검색 포털도 필수로 확인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관 검색어까지 확인한다면 가장 좋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품에 관심이 갖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주로 관심이 많은지를 좀 파악하고 소재단에 녹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보고 싶은 상세 페이지 구축인데요. 좀 더 보고 싶은 상세 페이지란 무엇이냐라고 여쭤봐 주신다면 저는 스크롤을 유발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좀 네 가지 부분을 집중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썸네일 같은 부분에는 요즘에 단순히 제품 컷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제품 USP가 강조된 제품 컷을 사용을 하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 프로모션 내용이 썸네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궁금증을 유발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는 편이고요. 또 밑에 썸네일은 에셋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좀 B&A 부분도 표현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네. 두 번째로는 소비자 리뷰 부분인데요. 사실 리뷰가 이제는 하나의 콘텐츠로 좀 자리 잡고 있어서 좀 최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또 B&A를 표현할 수 있다면 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있고 B&A라고 한다면 단순히 뭐 전과 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난 후에 대해서 그 모습을 좀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상품이라도 DNA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뷰 수량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로 리뷰 수량이 있는지 또 신뢰성을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 상단에 GIF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10마디의 말보다는 한 장의 이미지가 더 직관적으로 저희 제품을 알릴 수 있고요. 10장의 이미지보다는 한 개의 영상 콘텐츠가 저희 제품을 더 직관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면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상세 페이지 상단은 좀 비싼 구자라고 생각을 해요. 또 왜냐하면 거기서 이탈을 해버리면 또 전환율이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GIF가 꼭 상단에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제품 USP, 다음은 GIF가 없다면 좀 추가를 제안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후킹을 유발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HSO 구조의 상세 페이지인데요. 요 HSO 구조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요 워딩으로 일단 가져와 봤는데 사실 요 구조를 부르는 명칭은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근간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후킹과 솔루션과 오퍼의 구조대로 상세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후킹 포인트가 있는지, 소비자 언어로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제품의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는지, 혹은 타겟 페르소나별로 우리 제품을 사용했을 때 해결 솔루션이 명확한지, 또 타사가 따라할 수 없는 해결 솔루션인지를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CTA를 유발하는 배너, 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 단순히 좀 프로모션이나 가격 할인을 언급하는 방향보다는 좀 소비자의 언어에서 포장된 제품 효능이 있는지를 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비타민 앰플을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좀 단순히 저희 제품이 좋아요, 뭐 할인해요라는 것보다는 그 우리 제품의 강점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앰플은 레몬이 10개가 들어가 있는 비타민 C와 동일해요. 라든지 좀 소비자의 언어에서 포장된 제품 효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 구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UI UX 점검 및 구축 단계를 점검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구매와 가장 직관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고객 이탈을 최대한으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초기에 들어왔을 때 콘텐츠를 저해하는 요소, 뭐 로딩 속도라든지 반복되는 팝업이라든지를 좀 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제거해서 좀 초기에 좀 잘 짜여진 UI UX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간편 회원가입도 안 되어 있는 브랜드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배송비 및 쿠폰 작동 여부, 또 배송비가 올바르게 또 얼마 이상일 때 무료 배송이 적용되고 있는지, 또 쿠폰 같은 경우에는 또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뭐 만약에 1,000원 쿠폰인데 금액이 뭐 10만 원 이상 시 1,000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 카카오 배송지 자동 연동이 되어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최대한 구매 동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저희의 결정이 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객의 피로도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본 제공 관련해서 좀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강의가 끝나고 저희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일련의 요 사전 체크리스트 과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시작점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퍼포먼스 관점에서 통제 가능한 지표는 CPC, CVR, 객단가로 좀 정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과 개선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통제 가능한 요 세 가지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 목표 KPI에 도달하는 하나의 시나리오 과정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실무에서 제가 진짜로 사용하는 성과 개선 시나리오를 가져와 봤는데요. 만약에 A 회사 KPI 로아스가 200%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매체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 현재 100회 클릭 기준으로 했을 때 로아스 100%라는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목표 KPI인 로아스 200%를 맞추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요 과정들을 성과 개선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 단계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한다면 요 전환율 부분에서 좀 목표 KPI와 근사하게 시작을 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서 그 앞에 세 가지 부분을 꼭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사실 CPC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콘텐츠 디벨롭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매체 준비 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환율 상승에 좀 집중해서 점검을 하고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성과 개선 시나리오의 포인트는 좀 자사가 개선해야 될 지표에 집중해서 개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CPC를 감소해야 된다면 후킹에 있는 USP를 통해서 CTR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뭐 명확한 CTA를 활용해서 CTR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모델 이미지나 두께컷 등 다양한 레이아웃을 활용하면서 어느 소재나 어느 이미지에서 CTR이 높게 형성이 되는지 좀 테스트를 하면서 CPC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타겟 점검 및 시장 조사를 재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타겟 모수를 확보해서 CPM 자체를 좀 하향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환율 부분에서는 상세 페이지 강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체크리스트 기반의 액션들이 많은데요. 상세 페이지 강화를 한다든지, UI UX를 개선을 한다든지, 리뷰를 강화를 한다든지, 구매 동선, 아까 뭐 바이럴에 좀 관련된 검색 경험 관련된 얘기인 것 같고, SEO나 바이럴 부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체크하면서 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단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트 상품 구성일 것 같고요. 또 세트 상품 구성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세트 상품 구성을 진행해서 객단가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클로스 셀링을
으로 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교차 판매도 유도를 하면서 객단가도 좀 상승시키는 전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매체별로 동일한 KPI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매체별로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성과 개선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어서 제 사례를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매체별로 어느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조금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자산에 어떤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된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 믹스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신규 모수 확보하는 루트가 없다면 이미지 CPC가 저렴한 뭐 구글로 신규 모수를 확보를 하고 메타 CBO 캠페인으로 전환 확보를 해봐야겠다라고 좀 미디어 믹스 전략을 수립을 하는 편이고 전략에 맞는 KPI가 수립이 되었다면 좀 그 부분을 광고주분들께 제안을 드리면서 설득을 드리고 저희 전략에 맞게끔 KPI를 조정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매체별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요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우선 GFA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죠. 그래서 메타 대비해서 CPC가 좀 낮은 편이고요. 네이버 플랫폼이 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앱 내 성과 측정 정확도가 타 매체 대비해서 높게 나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성과 측정 정확도라고 한다면 음,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좀 직접 전환값이랑 어드민 전환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반 타겟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초기 계정이라면 학습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론 형성이 가능한 매체고 온드미디어 채널 확보가 가능한 매체입니다. 또 이게 해외 매체이기 때문에 어드민과 직접 로아스 간극이 조금 큰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제 클릭 조회로 전환 기여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클릭 후 1일과 7일 데이터를 함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글인데요. 좀 방대한 노출 지명과 해외 매체로 유실 비율이 조금 높지만 이 단점들을 커버하는 값싼 유입 비용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엄청 커다란 유튜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유튜브가 요즘에는 정보를 찾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광고 콘텐츠로 집행을 했을 때 이 정보성 콘텐츠가 성과가 좀 괜찮았던 적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카카오인데요. 기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고객 욕망 수집이 불가능했다면 최근에 카카오가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좀 테스트가 필요한 매체고요. 제 경험상 클릭 아이디가 도입이 되면서 좀 성과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논타겟 성과가 특히나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유실 비율도 이전 대비했을 때 많이 감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특성들을 좀 함께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UTM 유이 로아스와 어드민 로아스 관련해서 광고주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부분을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간혹 좀 UTM 유이로아스만 성과 측정을 해달라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요 UTM 유이로아스와 어드민로아스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UTM 유이로아스로만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UTM 유이로아스는 태그 기반으로 클릭 후에 이탈하지 않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직접 전환 성과 데이터인데요. 요 측정하는 부분이 구매 마지막에 클릭된 광고 매체의 성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메타 광고를 거치고 구글 광고를 거치고 GFA 광고를 거쳐서 구매를 진행을 했다면 요 UTM 유이로아스는 GFA 성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어드민 로아스는 요 앞서 말씀드린 직접 전환 데이터 성과와 광고 클릭 직후에는 구매하지 않지만 매체별로 설정한 기여기간 내에 재방문해서 구매 전환이 발생한 간접 전환이 포함된 성과 데이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드민 데이터가 좀 매체별로 학습에 영향을 주는 실제 데이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TM 유이로아스만 성과 측정을 하게 된다면 저는 요 세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매체 간의 시너지 파악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체별로 기여 효과가 매몰될 우려가 있고요. UTM 유이로아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클릭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간접 성과를 측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좀 다매체 운영 시에 이 기여도 매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매체 간의 시너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정 최적화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광고 매체는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구매 가능성이 높은 유저를 서칭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학습 기반으로 되는 게 어드민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학습 및 확장 서칭 진행에 UTM 유의로왔스만 보고 콘텐츠 및 매체 성과를 판단하게 된다면 계정 최적화에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고객 교정 단계가 고도화되면서 요 UTM 유인로아스는 마지막 클릭만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클릭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검색 광고나 CRM, UTM 유인로아스가 높고 뭐 DA 로아스가 낮다라고 해서 DA 예산을 확 줄이게 된다면 고객을 그 단계까지 끌고 간 매체 기여도를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오히려 총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케일업을 바라본다면 UTM과 유이로아스 또 어드민 로아스를 꼭 함께 확인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의 질문이 살짝 있으실까요? UTM 유의는 뭘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유의는 카페24 광고 코드입니다. 유의 태그를 말하는 겁니다. 네, UTM은 GA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2번 넘어가서 또 네, 또 이 이후에 또 질문을 주신 거는 또 이따가 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GFA 초기 타겟 테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GFA 초기 타겟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요 플로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요 시장 조사 및 제품 분석과 가설 기반 구매율도 정리 단계가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 초기 타겟 테스트를 준비를 하게 되면 시장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저희 내부적으로 퍼포먼스 캔버스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퍼포먼스 캔버스 안에는 저희 고객의 정의와 제품의 정의, 그리고 우리 제품의 카테고리와 세분화 확장 부분에 대해서 마케터와 디자이너와 영상 디자이너가 각각 작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요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줄에 우리 제품의 USP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테스트 구매율도를 정리하게 될 때는 요 USP의 기반으로 가설을 수립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사 브랜드의 모든 전략 도화지를 시작점으로 초기 성과에 가장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두 단계가 저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중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초기 타겟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요. 저는 구매일도로만 진행을 초기에는 하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좀 빠른 전환 포인트를 확보를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관심사가 구매일도보다 더 큰 모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과 더 구매할 의사가 있는 핏한 타겟군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좀 전환 타겟과 전환 포인트를 확보해 보려고 저는 구매 의도로만 초기에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관심사 테스트는 좀 지양을 하는 편이고요.
구매 의도로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 의도와 관심사를 동시에 세팅을 하는 방향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일 구매 의도로만 초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단일로만 진행을 하냐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조사와 가설 기반으로 정확하게 저희 제품을 정립을 하고 USP를 설정했다고 해도 이후에 후속 액션 때문에 단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 이상 구매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는 목표 KPI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가설에서 둘 중에 어느 가설에서 잘 나온 거지? 라는 혼란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목표 KPI 달성에 실패했을 때는 어느 가설에서 우리가 안 맞았던 거지? 라는 판단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경험상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그냥 각각 단일로 나누어서 그냥 빠르게 테스트하는 방향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구매일도는 단일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요 달성한 구매일도를 기반으로 구매일도를 확장을 해서 CPC를 낮추는 액션을 주로 취하고 있고 미달성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가설은 빠르게 제외하고 잘 나오는 타겟군만 좀 집중해서 성과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저는 트래픽 캠페인의 피드 지명과 동영상 조회 캠페인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으로 왜 활용을 하냐면, 어, 그 검수 허들과 시간이 피드 지면이 타 지면 대비 낮습니다. 검수 허들이 낮고 검수 시간도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트래픽 캠페인 피드 지면을 주로 테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환율이 타 지면 대비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설과 우리 소구점이 설득력이 있는지 또 동영상을 길게 저희 소구점을 풀어낼 수 있어서 이 동영상 조회 캠페인도 활용해서 초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테스트를 통해서 좀 전환 구매일도가 확보가 된다면 저는 구매일도를 확장을 하는데요. 구매일도를 확장하는 이유는 저희 전환 타겟을 모수를 넓혀서 CPC를 낮추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요 건강의료라는 구매 의도만 걸었을 때, 저희 예상 모수가 270만이지만, 요 건강의료와 과일 야채 구매 의도를 함께 걸었을 때는 360만으로 증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겟 모수가 넓어지면 그만큼 CPM이 좀 내려가고, CPC가 조금 낮아져서 요 단계를 꼭 거치고 있습니다. 요 구매일도 확장을 반복했을 때는 우선 가장 직관적으로 제가 경험했을 때는 타겟 모수 증대가 되면서 저희 전환 타겟 CPC가 최대 50%까지 절감이 된 경험이 있고요. GFA는 사실 실시간으로 비딩 조정이 가능한 매체잖아요. 그래서 관리자의 관리가 편해질수록 그만큼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관리를 위해서 좀 구매도를 하나로 합쳐서 그룹 수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겟 페르소나당 일별 확보 가능한 매출액 한계를 개선한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요것도 제 경험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한 구매율도 집단당 일별로 확보가 가능한 매출액의 한계가 있다는 가설을 좀 세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우리 제품이 뷰티 구매율도를 걸었을 때와 여성 의류 구매율도를 걸었을 때, 각각 우리 KPI 이상으로 로아스 도달이 됐다면, 그 그룹을 계속해서 세팅을 하면 그룹 수가 늘 수밖에 없고, 또 실시간으로 비딩을 볼 수가 사실상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구매도를 하나로 합쳐서 그룹 수를 낮추고 요 신규 테스트를 진행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 나오는 저희 목표 로아스를 상회하는 타겟 페르소나대로 진행을 하고 요 신규 테스트도 진행을 하는데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한 그룹당 구매를 돕는 최대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요 타겟 모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450만에서 600만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100억 브랜드 진행을 했을 때는 가장 큰 타겟 모수는 한 780만에서 810만 정도로
좀 크게 확장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 구매일도 확장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는 캠페인 확장을 진행을 하는데요. 주로 바로 캠페인 확장을 진행하는 거는 전환 캠페인으로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전환 캠페인은 요 오디언스 타겟만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최근에 GFA가 업데이트되면서 애드부스트 오디언스 기능이라는 게 생겨서 요 기능도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관심사 타겟은 별로 안 하고 구매율도 중심으로만 타겟을 세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관심사 타겟은 별로 매체 타겟팅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교하지 않다기보다는 좀 구매 의도가 더 구매할 의사가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구매 의도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오디언스 타겟, 기존 오디언스 타겟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요 세팅 팁이라고 하지만 사실 별 게 없기는 한데 트래픽 캠페인 대비해서 요 전환 캠페인은 CPC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증된 소재와 검증된 자사 전환 타겟을 활용해서 복사 세팅하는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요 캠페인이 좀 성과추이 간극이 크다고 좀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요 자동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간혹 가다가 카테고리 특성상 CPC가 워낙 낮은 카테고리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의류 카테고리라든지 뭐 남성 타겟팅이라든지 그렇게 CPC가 매우 낮게 형성이 된다면은 저는 입찰가 한도로 걸어서 테스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 운영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그룹 예산은 한 그룹당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룹당 소재는 뭐 많이 세팅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위닝 소재 한 가지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전환 캠페인 최적화 기준은 일주 이내에 40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타 매체 대비해서 GFA 머신러닝 영향이 그렇게 큰 매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볼륨을 확보를 하고 싶거나 너무 성과추이가 좋다면 저는 그룹 예산 50만 원까지는 5만 원씩 증액하는 방향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습 완료 단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머신형 러닝 영향이 큰 매체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 내외로 지속적으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환 캠페인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좀 일별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룹별로 학습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저는 만약에 급격한 성과 하락 추이가 확인이 되어도 그룹을 바로 오프하기보다는 감액을 하고 또 전환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회복 추이를 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규 기능 오디언스 타겟, 애드부스트 오디언스 타겟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애드부스트 오디언스는 광고주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네이버의 방대한 데이터를 결합해서 목표 달성에 적합한 사용자를 자동으로 타겟팅해주는 타겟팅 유형입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좀 성과를 학습하고 최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복잡한 타겟팅 설정 없이도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요거는 이제 네이버 측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 복잡한 타겟팅은 뭐냐라고 본다면 저희 앞서 말씀드린 구매일도 테스트 진행한 것처럼 좀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 주요 특성으로 본다면 AI 기반 자동 확장된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고 있고요. 설정된 성과 목표, 만약에 구매 전환이 성과 목표라면 그 부분에 부합하는 사용자를 자동으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요 기능은 자동 입찰 전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요 애드부스트 오디언스 타겟 활용 방향성은 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요. 기존 전환 구매율도 타겟 시그널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잠재 고객 타겟 활용해서 논 타겟 집행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사실 메타를 좀 집행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시냐면, 요거는 이제 관심사 CBO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 요거는 어드밴티지 타겟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이해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캠페인 확장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다음으로 지면 확장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피드랑 메인, 쇼폼 지면은 좀 초기에 필수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 하기 지면들의 경우에 뭐 그 이전 앞서 말씀드린 피드 메인 쇼폼보다 전환율은 좀 떨어지지만 유입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요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도 같은 카테고리지만 어떤 브랜드는 PC 지면이 엄청 잘 나오고 어떤 브랜드는 스마트 채널 지면이 엄청 잘 나오고 하는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지면별로 좀 요구하는 전환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꼭 어떤 브랜드든 요 네 개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PC 지면인데요. 좀 저의 경우에는 기존의 피드 메인 지면의 확장 버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CTR이 높았던 제품 컷이라든지 인물 컷이라든지를 활용해서 CBR이 가장 높았던 전환 카피와 결합해서 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팅 방법은 이 디바이스의 PC 지면 선택해서 세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소재 세팅하는 란이 나올 건데요. 사실 PC지면은 만들어진 소재를 세팅하는 게 아니어서 저는 콘텐츠 구성을 그만큼 더 잘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미리 보기를 보면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요런 구조로 PC지면은 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GFA 초기 타깃 테스트에서 모바일은 안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닙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초기 타겟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피드나 메인이나 쇼폼 지면은 전부 모바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면 확장 관련해서 PC 지면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확장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PC 지면이라든지 서브 지면이라든지 지면 확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채널 지면인데요. 띠배너 형식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로 160 사이즈와 200 사이즈와 280 사이즈별로 노출되는 지면이 상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저 200 사이즈와 280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에 노출량 과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 그룹 예산은 꼭 5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디바이스에서 스마트 채널 게재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세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 노출량이 과다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가 모바일 메인 홈 구자 있잖아요. 모바일에 들어가게 되면 요 메인으로 뜨는 띠배너 형식의 구자가 있을 건데 그 인벤토리가 빈 구자에 랜덤으로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특정 시간에 만약에 그 인벤토리가 빈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노출량이 좀 과다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때는 꼭 그룹 예산을 5만 원이나 3만 원으로 좀 잠그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통합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나 쇼핑, 스포츠 등의 좀 다양한 하위 서비스 영역과 네이버 패밀리 매체 곳곳에 걸쳐서 좀 유기적으로 노출되는 광고 지면인데요. GFA 업데이트 이후에 요 메인 지면 소재와 스마트 채널 지면 소재를 함께 동시에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으로 좀 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팅 방법은 요 계제 위치에서 서비스 통합 누르시고 세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요 부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요 서비스 통합 지면에 이미지 배너와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요 이미지 배너에 1대1 사이즈를 넣게 되면은 밴드 종료 시와 웹툰 하단 지면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노출되는 구자를 미리 알고 좀 지면별로 특성에 맞게 기존에 잘 나왔던 콘텐츠 레이아웃을 좀 변경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저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네트워크 지면인데요. 이 지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서비스웨 구자에 함께 노출이 되는 지면이어서 좀 네이버 프리미엄 파트너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외부 트래픽을 좀 끌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좀 따라서 스케일업을 원한다면 좀 필수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계제 위치란에 네이버 퍼포먼스 네트워크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세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어, 보통 전환 캠페인은 CPC가 높게 형성이 된다는 게 수치적으로 얼마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산업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 CPC면 그냥 무난하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싶어서요. 요건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너무 상이할 것 같은데요. 보통 2,000원 아래로는 좀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지면에 따라서 CPC도 나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2,000원 이하라면은 좀 그만큼 전환 타겟이 좀 전환율이 높은 타겟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2,000원 이하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소재는 피로도가 높은데 검증된 소재여도 일정한 주기로 소재 변경을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디벨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0원 이상 CPC는 너무 과하게 비싸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라고 다시 추가로 질문을 주셨는데, 좀 과하다기보다는 카테고리별로 좀 평균 CPC와 부합을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들면은 그럼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트래픽 캠페인으로 초기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트래픽 캠페인에서 성과가 난 소재와 구매 의도를 가지고 이후 전환 캠페인으로 다시 세팅을 해서 운영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으로 초기 테스트 시 테스트 기간과 노출소 CTR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운영단의 문제여서 좀 개개인별로 좀 성향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노출수 1000회 기준으로 저는 CTR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TR이 좀 평균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지 1000회 노출 기준으로요. 낮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면별이 실제 지면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서비스 통합 지면 같은 경우 다수의 형태가 존재하는 지면인데 해당 지면 노출할 경우 각각 다른 형태의 소재들이 한 그룹 내에 존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테스트 기간은 평균 얼마 기간으로 잡으시나요? 라고 하는데 기간을 따로 정해두기보다는 노출량과 그 CTR 전환 부분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 외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PA 프로그램이랑 보장형 NOSP, 쇼핑 블록, 또 매체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PA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네이버 DA 이용 고객사 중에서 잠재력이 있는 광고주 대상으로 월별 신청을 해서 이 신청 달성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 금액 제공 형태의 성장형 프로모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요 네이버 GF의 공식 에이전시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프로모션입니다. 저는 이 PA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브랜드 가치를 본다면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형성, 브랜드 이미지로 두 개 나뉠 것 같은데요. 좀 보장형 광고 집행을 통해서 저희 자사 브랜드 인지도를 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프리미엄 구자,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는 프리미엄 구자를 집행하게 된다면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좀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성과형 디스플레이를 운영하면서 무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게 좀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좀 성과형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좀 타매체 성과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메타 12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사 웹사이트 픽셀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요 보장형 광고를 통해서 저희 트래픽, 자사 트래픽을 늘린다면 좀 CPM 단가도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타매체 성과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이 최고 매출 한계를 돌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쇼핑블록인데요.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구매가 가능한 광고 상품입니다. 그 쇼핑블록 중에서도 저는 핫아이템과 포커스템 상품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주 비딩을 통해서 보장형 구자를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매 전환이 높은 쇼핑 탭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장형 광고 대비해서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구자이기 때문에 GFA 이외에 매출액 확보를 하거나 좀 2차 유입으로 저희 GFA 성과형 DA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 입점이 꼭 되어 있어야 상품 집행이 가능합니다. 쇼핑 핫아이템, 맨즈 핫아이템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요 네이버 PC 메인 쇼핑 블록 내 쇼핑 탭 영역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출 대상은 네이버 메인 방문자 중 여성과 비로그인 대상으로만 노출이 되고 있고, 반대로 맨즈 핫아이템의 경우에는 남성과 비로그인 대상으로 노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별로 판매 구자 수는 130구자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매 방식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찰 시작가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상한가는 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찰 시기는 매주 월요일 2시에서 3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일주 단위로 입찰을 판매를 하고, 입찰에 성공을 하면 일주간 노출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인 쇼핑 블록 내 쇼핑 브랜드샵 추천 핫딜 탭에 노출이 되는데요. 여기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미지로만 기존에는 가능했는데, 최근 들어서 영상으로 집행할 수 있어서 좀 성과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추이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 노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핫아이템과 똑같이 여성 비로그인 대상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요 맨즈 포커스템 같은 경우에는 남성 비로그인 대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주별로 판매 구자의 수는 앞서 핫아이템은 130구자가 요 지면이 많아서 좀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는 요 한 구자이기 때문에 8구자만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매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동일하고, 입찰 시작가와 제한가도 핫아이템과 동일하게 3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시기는 매주 월요일 3시부터 4시까지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일주 단위 입찰 판매, 일주간 노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GFA만 운영하게 되면은 사실 타겟이 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타겟 접점에 고립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매체 안에서 저희 광고에 반응할 사람은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광고가 좀 반복해서 노출되면 아까 어떤 분께서도 좀 질문을 주셨는데 피로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피로도로 인해서 저희 소재의 매력도가 떨어질 거고, 또 CPA가 하락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매체 확장까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겟이 하루 종일 저희 GFA 네이버에만 머무르지 않죠. 누군가는 인스타에서 트렌드를 서치를 하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사의 잠재 고객에 머무른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체 확장을 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케일업에 관련해서 총매출액 상승을 위해서는 저는 매체 확장은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확장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순차적으로 내가 GFA 했으니까 다음엔 어디 해야지 어디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우리 타겟이 원하는 매체를 유동적으로 확장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마다 강점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매체별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모든 매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는 당연히 가장 좋고요. 간혹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GFA랑은 뭐 어떤 매체를 해야 돼요? 어떤 매체로 확장을 해야 될까요? 라고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필수로 이 매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브랜드 상황에 맞게 미디어 믹스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고 저는 주로 요 미디어 믹스 전략을 구사할 때 요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우리 타겟층의 연령층과 우리 타겟이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이 어디인지를 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준비한 웨비나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21년차 마케터 나영 실장님께서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상담 요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환 캠페인 진행 시 입찰가는 입찰가 한도 없음으로 진행하시는 걸까요? 네, 통상적으로 저는 입찰가 한도 없음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룹 예산으로 좀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GFA 운영 시 테스트 확장, 선별 과정은 다 비슷할 텐데 캠페인 그룹 세팅이 각자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캠페인을 6개 정도 안에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되게 단순한 프로세스 구축해서 운영 잘하는 담당자도 많이 보셨나요? 네. 내부적으로도 실제로 좀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캠페인을 좀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FA는 요 관리자가 편하면 편할수록 매체 성과가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캠페인도 좀 축약을 해서 축약할 수 있다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세팅하실 때 이미지 배너, 네이티브 배너 중에 어떤 걸 많이 활용하시나요? 각각 특징, 장단점 궁금합니다. 요 이미지 배너 같은 경우에는 메인 지면이고 네이티브 배너는 피드 지면입니다. 두 개의 사이즈가 달라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메인 지면은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피드 지면은 앞서 말씀드린 지면에서 가장 크기가 크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목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드부스트랑 전환 캠페인 같이 운영하는 건 효율이 좋지 않나요? 매출 대비 비용만 높아지고 있어 고민입니다. 어, 애드부스트 캠페인을 말씀을 주시는 거라면, 네, 애드부스트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 같이 운영하는 건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제 경험상 효율도 좋았습니다. CTR 대비 CVR을 낮을 경우 상세 페이지 문제를 제외하면 오늘 핵심으로 설명해 주신 구매도를 가진 우수 타겟의 우위일까요? 사실 CVR은 상세 페이지가 가장 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좀 바이럴이나 구매 동선에서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 그 소비자의 구매 동선 여정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정말 안 나온다, CVR이 너무 낮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시장 조사를 다시 진행을 해서 가설을 다시 잡아볼 것 같습니다.
애드부스트 광고 진행 시 학습 제한이 안 없어지는데 계속 광고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진행해 보신 사례 중에 가장 효율이 높게 나온 카테고리 소재 예산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어, 사실 한 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한 개의 소재에 저희 목표 전환율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소재가 있어서 한 600만 원, 700만 원까지 하나 소재로 테스트 전환을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이버 메인 지면을 제외하고는 성과를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각 지면끼리의 성과는 로아스 기준으로 어느 정도 편차가 존재하나요? 요거는 브랜드마다 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도 요 브랜드마다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편차가 존재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 남겨둔 질문을 연끌하여 아래 다시 남겨둡니다. 예산을 어디까지 줄여도 괜찮을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가요? 페이드 광고와 오가닉 하이즈킹 우려하신 게 있어서 SA보다는 적더라도 DA를 줄이면 페이드 매출뿐 아니라 오가닉 매출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 부분도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 줄여도 괜찮을까의 기준은 너무 다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저는 그 예산을 줄이는 목적이 명확하면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목적이 조금 단순히 UTM 기준으로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SA보다는 적더라도 다른 매체에 어디에든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관련해서 설득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설득을 드렸을 때 좀 납득을 많이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셔서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더 궁금하거나 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나영 실장님께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 진행을 해주시니까 꼭 문의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